네, 폭염을 뚫고 정치 파발마 두 분 TBS 스튜디오에 막 도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교수입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밖에 날 덥죠? 덥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서정욱 변호사는 뭐 안 더워요? 예? 차 타고 왔거든요. 이제 자가용 택시 타고 다니시지, 참. 네, 자가용 예. 타고 다닙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이런 질문 드릴게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이제 갈수록 세지고 있는데 X를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는다 이런 민주당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국민의힘은 사이비 신봉자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정치권의 여야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5글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두 분 나중에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제 40%대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손정혁 변호사님.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죠? 리얼미터가 이제 미디어 트리뷴 네. 의뢰로 이제 지난날 2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3.0% 오른 42%로 집계된 거죠. 네. 자,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고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고요.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고, 자, 어떻게 분석하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최진명 교수님. 네, 뭐 이번에 3% 정도 상승한 걸로 보여주고요. 미디어 트리뷴,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 보면 지속적으로 3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층에서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총선을 앞두고서 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혁 변호사. 뭐 선수는 이제 이거 시합할 때 전광판을 자주 안 봅니다. 뭐 제가 보기에 3% 올라도 큰 의미는 없다 이래 봅니다. 여유.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좀 살펴봤고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을 강행했고 이어서 주말 토요일 날 대규모 숭례문 근처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했는데 일단 집회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지난 1일 그러니까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이재명 당대표, 박강원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들이 총 출동해서 집회를 했고요. 시도당 위원장들도 함께 다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장애 투쟁과 단식 농성으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주최 측 수사로 10만 명 시민이 참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식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재갑 의원, 우원식 의원에 이어서 이수진 비례대표 출신 이수진 의원도 단식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민주당이 7월 한 달 오염수 방류 반대 집중 공세 기간으로 잡고서 전국 장애 투쟁에 나섰다면서요? 네, 민주당이 7월 한 달 동안요 오염수 방류 반대 집중 공세 기간을 잡고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 장애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 130만 대국민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애 투쟁과 서명 운동 병행 그리고 단식 아마 동조한 의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광우병 때 청산가리 선동 대자비다 이런 비판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규린가 배우죠. 차라리 이게 미국 송어보다는 청산가리를 먹겠다. 근데 이분이 지금 청산가리 먹었다는 제가 뉴스는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게 임종성 이분이 국회의원 7인의 이재명 측근이죠. 이분이 이렇게 X로 해야 됩니까? 방송에서 원래 말은 못 옮깁니까? 네, 못 옮겨요. 아, 그런데 그분은 방송이 잘 노던데 그럼 그거 X나 드시라 하세요. 끝? X만 자 X 먹겠다니 일본 그 먹지 말고 X 드시라고. 이거 보세요. X를 먹겠다는 게 본인이 X 먹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을 지연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김기현 대표가 무슨 뭐라 그랬죠?
공포 주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대중 이제 집회에서 좀 강한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뭐 그 얘기를 안 했어도 좋을 뻔했는데 그 얘기가 그걸 먹겠다는 의미겠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손에 장을 지닌다고 얘기하고 손 장에 지사 봤어요? 또 지난 대선 때 나중에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 찍고 나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걸 뭐 비유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지 그걸 뭐 실제 먹겠다는 얘기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이거 철회 결의안할 때요. 민주당의 사선 중재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문자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게 홋카이도 가가지고 먹방도 하고 이게 그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골프도 치고 저는요. 뭐 김영주 의원이 이게 일본 가는 게 저는 나쁘다 안 봐요. 민주당 의원들 이게 일본 가가 전복에 회를 맛있게 드시라고요. 대신에 괴담만 좀 퍼뜨리지 말아요, 그죠? 민주당 의원들 전복에 저는 올 휴가를 일본으로 가서 먹방도 하고 골프 치고 마음껏 하시라니까. 근데 왜 괴담을 퍼뜨리면서 자꾸 전국 돌면서 하느냐 이거죠? 이런 이게 반일몰이 요즘 장사 안 됩니다. 주최 측에 뭐 10만 원 딱 보니까 이게 10,000명도 안 되던데 지금 이게 10만이라고 뻥치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어리석게 속지 않고 김영주 부의장이 완전 초치버린 거죠. 그분이 그냥 문자 하나로 저는 이게 이번에 반일몰이 괴담 선동 끝났다 이미 장사 끝났다 봐요. 아니 딱 보면 만면허 본인이 무슨 뭐 예지가예요? 아니 가보지도 않고 몇 명이 모이는 경찰 거 추산이 알죠? 10,000명이에요. 뭐 경찰 추산은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경찰도 그럼 제대로 세봤겠어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뭐 주최 측 수상 경찰 수상의 차이가 있는 건 있지만 딱 봐도 10,000명이라고 뻥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표현이고요. 김영주 의원이 그렇게 한 건 저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함께 지금 규탄대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저는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본 가서 뭘 먹으라는데 일본 가서 먹는 사람 자유죠. 본인들의 자유. 그러나 괴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괴담이라고 하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과학적으로 접근해 좀 분석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 괴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막 과장해서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문제지만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위험성에서 제대로 잘 검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을 좀 시켜달라 안심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괴담입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거에 대해서 서성욱 변호사나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왜 그분들이 일본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말고 또 학자 중에 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또 그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검증도 안 하고 일본이 검증한 내용만 가지고서 다 믿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자, 김영주 민주당 의원 얘기했는데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에 김영선, 류성걸 의원은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이제 수돗물 먹방 소위 이게 또 화제였단 말이에요. 활어가 이 숨쉬는 수조물을 직접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 시간에 다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잘못된 퍼포먼스죠. 저는 과유불급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 뭐 수조 태평양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아닙니다.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나 회 있잖아요. 수산물 이게 이제 안전하냐 안 하냐 이게 쟁점이지. 그게 안전하다 해서 이게 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쟁점도 아닌데 꼭 여야가 보면 이렇게 싸워요. 당신에게 그 물 마실 수 있냐? 그러면 이게 총리가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물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라도 우리가 이게 화장실에 물이 몸에 인체에 해가 없다 하더라도 기분상으로 이게 못 마시잖아요. 아무리 처리해도 그냥 안 먹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 두 의원이 가서 이게 그냥 물을 정말 이게 먹어버리는 거 이거는 이게 진짜 물고기도 황당해할 잘못된 이게 퍼포먼스다. 이렇게 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께서 두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먹방 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니까 잘못된 거 잘못된 의외다 거죠. 이런 반응들을 청취자들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자, 이 장면 이제 과유불급이라 그랬어요. 서정욱 변호사는 네. 최진봉 교수님. 쇼죠. 그러니까 지금 과유불급이란 말이 맞아요. 뭐 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안전성을 담보하는 과학적 증명입니까? 수조에 있는 물 마시면 이게 안전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마시고 나서 아 이거 괜찮다 이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아 이제 안전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보여주기 식이에요. 그야말로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뭐 횟집 돌아다니면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오염수 방류도 안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회사 먹고 있으면서 그걸 횟집 먹으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표현은 그렇게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믿으라고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이라며 과학적으로 증명 좀 해주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염수 관련 거센 공방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5글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 소개합니다. 공천 뭐길래 그 노량진 시장 먹방 그거 한 것도 공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천 뭐길래 하셨어요. 국민이 죄다. 국민 된 게 죄다 이런 뜻으로 보내셨고 세금 아깝다. 선동 지겨워. 정신 차려요. 정수기 사자. 정수기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바닷물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민물로 먹는 거니까 정수기는 사실 오염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재앙 인식해. 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북 지원부가 아니라면서 변화를 직접적으로 주문을 했다고요? 지금 이제 그렇죠. 저는 적절한 지적이고요. 지금 이제 그 통일부가요 역대 그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요 이랬지만 이게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이제 그 앞으로 통일부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게 2가지로 첫째는 이제 그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 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걸 개선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요. 그다음에 이거 탈북자 보호 있잖아요. 탈북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이가 뭐라 했냐면 남한의 60만 대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 공화국의 무서운 거는 3만여 명의 탈북자야. 이렇게 탈북자가 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다. 이렇게 김정일이가 항상 한 말입니다. 저는 결국에 3대 세습 체제를 끝장내야만 그래야만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흡수 통일이죠. 흡수 통일. 지금 이게 그냥 김정은하고 우리가 통일하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저 김정은 밑에는 못 살겠어요. 김정은 3대 세습이든 4대 세습이든 끝장나야만 그래야만 이게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 그 점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대 세습 체제 끝나야 된다. 아주 적절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흡수 통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선정 변호사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도 흡수 통일론자입니까? 제 개인 의견이죠. 개인 의견이시죠. 예. 근데 통일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런 시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많죠. 일단 뭐 서정욱 변호사 말에 저는 1도 동의를 못 하겠어요. 흡수 통일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흡수 통일을 해요? 지금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 안 봐요 그러면?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평화로운 통일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지금 뭐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력으로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통일을 시킨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뭔 흡수통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해야죠. 물론 서정 변호사 말에 저는 이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 밑에서 우리가 뭐 김정은 밑에서 왜 사는데요? 그런 독재자 밑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저는 독재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북한의 그런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그런 독재적 국가 말이 됩니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흡수통일을 시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줄 피해를 왜 생각을 못해요? 경제적인 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 무력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못하겠고요. 또 하나는 자 좋아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독재자 밑에서 뭐 빌붙어 가지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만약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 우리가 뭐 외국에 원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 원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같이 취급해야 돼요? 김정은이 하고? 그건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무진 그 총장도 북한 대학교 총장도 윤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퍼주기에 집중했다고 한쪽 면만 보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흡수 통일을 주장했지 무력 통일을 제가 주장했습니까? 흡수를 어떻게 할 건데? 흡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통일한 게 흡수 통일이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서독이 무력 썼습니까?
저는 그 동서독의 모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흡수- 흡수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흡수 통일하면 무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흡수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우위를 가지고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맞다고 바로 봐요. 잡는 걸로 하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SNS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하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 같아요. SNS에 분단 국가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라면서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북한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이 하셨습니다.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옛날에는 이게 냉전 완화 대탕트 시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위기는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전 지구상으로 모든 게 냉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북핵의 위협은 더 커졌고 지금 이게 전쟁은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냥 이게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평화는요. 종이 위에 잉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역대 불가침 조약을 제일 많이 맺은 나라끼리 전쟁이 제일 많이 났어요. 북한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100번, 1000번, 만번 종이 위에 잉크로 써봤자 종이 위에 잉크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이 군사력을 언제든지 쓰겠다. 강력한 국민의 의지 이게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꿈속에 환상 속에 선의 적군의 선의만 기대하는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다른 나라와 조약 맺은 거 다 종이장이에요? 다 의미 없어요? 그 잉크로 그냥 쓴 거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고 뭐 일본 가고 조약 많이 맺었죠. MOU 맺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다 그런 거예요. 헛소리네요, 그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나라와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에 물론 조약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조약을 맺은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외교관에서 서로 만나서 외교관계에서 정상과 정상이 만나서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들이 가서 아무 의미도 없는데 서울욱 변호사 말처럼 하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맺은 모든 조약은 다 잘못된 조약들입니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아, 두 분 뭐 베트남이 대선 후보 토론회 같아요. 베트남이 엄청 망할 뜨겁습니다. 때도요. 평화협정이 됐어요. 제네바 평화협정 이후에 베트남이 망했고요. 중국의 장제스도요. 2번이나 공산당 선멸기가 있었는데 국공합장 하다가 이게 망한 거예요. 결국에 공산주의자들은 약하면 대화하자. 자기들에게 힘이 세면 칩니다. 이게 담담 탓합니다. 공산주의 본질을 깨뚫어봐야 다시 침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아니 침략을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죠. 그리고요 국방 예산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썼어요. 우리가 국방비 대비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5위인가 6위예요.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지출을 했고 국방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의 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써 우위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대체? 아니 그러면 그 군사적인 대립 관계만 계속 강화시키면 한반도의 위험은 높아지고 한반도 위험이 높아지면 누가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투자를 하겠어요 대체. 그럼 경제도 어려워지고 안보도 불안해지고 한반도 불안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경제랑 우리 회사들이 다른 나라 가서 무역하고 아니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이런 우려에 거예요.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제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튼튼한 안보가 이루어지면 경제고 뭐고 다 되죠. 오히려 이제 안보가 위협하다고 생각하면 투자라든지 모든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이게 더 잘 됐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용호 후보자의 극우적 발언, 요걸 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극우적 발언을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 대변했잖아요. 김용호 그 후보자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체제를 무너뜨리는 건 그 안에서 하든 않든 우리는 관심 없어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안에서 뭐 정권을 뒤집는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저쪽에 예를 들면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무력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체제를 어떻게 전복을 할 건데요. 우리가 무슨 공격을 하는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퍼주기냐 아니냐 이건 먼저 자기들 알아서 하세요. 그건 뭐 이번 정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되 그걸 이런 방식으로 김영호 후보자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 무력적 개입이 무력적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근데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을 타도하자. 이게 거구입니까? 제가 이게 오늘도 무솔리니 정평전 다 읽고 왔는데요. 거구는 무솔리니의 그 파시즘, 그다음에 히틀러의 나치즘 이게 거구입니다. 말을 골라 써야 돼요. 상대 자기를 보고 반국가 세력이란 방방 떠면서 상대 진영을 아무나 거구랍니까? 아니 북한의 인권, 북한의 김정은 체제 타도해야 된다는 게 거구입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히틀러 체제 타도하자면 극자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자, 말을 골라 써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타도를 우리가 개입해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을 누가 옹호를 했어요.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나 우리가 개입해서 무력을 개입해가지고 타도를 한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 장관을 합니까? 네, 남북 관계에 대한 두 분의 서로 다른 의견을 다시 확인을 해 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염수 관련 거센 공방 지켜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5글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더 소개합니다. 먹방이 과학 코미디 쇼쇼 검증하세요. 선거 때 보자. 너무들 한다. 심야 괴담해. 계속 이럴래? 이렇게 의견을 보내셨고요. 또 북한 인권보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 인권부터 챙기세요. 이렇게 좀 길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종전 협정이 시작인 거죠. 서정욱 변호사님 항상 바른 소리 짱입니다. 아따 역시 봉 교수님 땡벌 맞아요. 속이 뻥 뚫려요.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 바랍니다.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보면서 드시는 생각. 최진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직접 검증해.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이번엔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X나 먹어라.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누가 뭐 민주당한테 하는 X나 먹어라. 자, 알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서정욱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